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하반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온라인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연수에서는 전체적인 기재 요령보다는 실제로 생활기록부를 입력하실 때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 Q&A 형식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제로 학년 말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재하시면서 자주 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모든 답변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 책자와 학교생활 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의 답변을 근거로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기사항 입력 시 영화 제목, 전자제품 이름, 앱 명칭 등을 명시해도 되나요? 아마 생활기록부 작성하시다 보면 구체적인 사례나 학생 활동을 적으시다 보면 이런 명칭들을 사용하실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 승리호를 보고,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바에 대해, 번역을 위해 파파고 앱을 활용하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앱 명칭이라든지 영화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정답은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지원 포털 답변에 따르면 일단 기재 요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특정 대학 명칭,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제목이나 전자제품 이름, 앱 명칭에 대한 제한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기관명이나 상호명을 포함한 경우에는 기재가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상호명인 유튜브와 앱 명칭도 역시 유튜브로 동일한데요. 이렇게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가 불가하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화 제목 기록에 관해서 장학사님들께서 추천하고 계신 부분은 예를 들어 영화 승리호 같은 경우에는 딱 들었을 때 어떤 영화라는 게 바로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우주 산업의 미래 전망을 다룬 영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경우에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에게 유리한 기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서 활동이나 특기사항 등의 논문을 기재할 수 있나요? 논문을 기재하실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 학생들의 심화 활동이 늘어나면서 조금 논문 수준의 글을 읽거나 교사도 논문 같은 것을 수업 시간에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요. 정답은 절대 입력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부 지원 포털 답변에 따르면 독서 활동 상황에 기재할 수 있는 도서는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 같은 것은 입력이 절대 불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기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ISBN이 없고 I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끔 수업 시간에 교사가 논문을 활용하여 수업을 한 경우에는 입력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논문 자체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입력하실 때 특히 논문이란 단어나 학술지라는 단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학기 초부터 학년 말까지 참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보고서는 입력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보고서라는 용어 자체가 연구 보고서라든지 탐구 보고서 같이 기재에 제약이 있는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참고로 수업 시간에 활동한 보고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지원 포털 답변에 따르면 수업 시간 중에 교사의 지도하에 수행평가로 작성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라는 용어를 포함해서 특기사항의 기재가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연구보고서나 아니면 연구보고서를 편법적으로 기재하려고 하는 탐구보고서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실제로 할 때 추가 서류를 요구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기 초에 진도 계획표라든지 운영 계획표 등의 보고서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서에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학년 말이나 학기 말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활동지나 분석지와 같이 대체되는 표현으로 대신 바꿔서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년 말만 되면 학생들이 이것저것 자기가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 탐구한 보고서 등을 가져와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께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기 말에 써온 보고서는 절대 입력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학생에게도 안내해 주시고 선생님께서도 입력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인물명이 입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예인이나 위인이나 유명인 같은 사람들이 입력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의 정답은 네,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학생부 지원 포털 답변에 따르면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 강사명이 아닌 경우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될 인물명은 일단은 학교에 와서 혹은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 그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강사명은 절대로 명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세특에 담았다가 그 다음에나 다다음에 갑자기 그 해당 인물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일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적으시려면 현존하는 인물보다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훌륭한 분들 위주로 생활기록부에 인명을 기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EBS 중에 입력 가능한 용어는 어떤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이 중에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력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사실 생활기록부 기록을 하시다 보면 문맥상 그 해당 사이트라든지 해당 플랫폼을 언급해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기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상호명이 아니라 그 해당 회사를 설명할 수 있는 간략한 대체 표현을 찾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라는 용어 대신에 동영상 검색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주시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SNS,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그리고 EBS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EBS 역시 사기업이기 때문에 교육 플랫폼이나 온라인 강의 등으로 내용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영어 교과의 단원명, 활동 주제, 내용 등을 영문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과여서 관심이 많았던 질문인데 정답은 네, 안타깝지만 모두 영어로 적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어 사용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하며 학교 생활기록부는 그 누가 봤을 때도 읽을 수 있게 모두 한글로 기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자나 중국어, 일본어 선생님께도 모두 적용되는데요. 생기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에 들으면 딱 알 수 있는 CEO라든지 PD라든지 UCC 이것과 같이 이미 일반화된 명사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은 영어로 약자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고유 명사나 도서명과 저자명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성명 정도가 영어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째 문제입니다. 특기사항 입력 시 특정 지역명을 입력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2020학년도에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적용되면서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지우다 보니까 지역명에 관한 언급이 가끔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본론부터 이야기하면 지역명에 대한 제한사항은 일단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명으로 인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도시명이나 아니면 지역명을 가지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명칭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관광지명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명이나 상호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뭐 사회 선생님이라든지 역사 선생님이라든지 지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명이나 뭐 유적지명 같은 것을 자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것이 상호명, 기관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마음 놓고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유적지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 이것이 기관명인지 아닌지가 좀 불확실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사실 기관명인지 아닌지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그 기관의 명칭이 들어가야지만 문장이 성립이 된다라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일반화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기 말 생활기록부 입력 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핵심만 확인을 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학교 생활기록부의 꽃 교과 세특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서울대학교가 앞으로는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년 정시 모집 일반 전형 중에 1단계는 수능 100%로 2단계는 수능과 교과평가 20점으로 선발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평가는 교과목의 내신 등급 그리고 세부 특기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합격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앞으로는 교과 세특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 세특을 작성하시려고 딱 시작하시다 보면 굉장히 막막함이 먼저 밀려오는데요. 이때 추천드릴 만한 사이트는 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입니다. 자, 이곳 또는 아니면 기존에 미리 받아두었던 2015 개적 교육과정에 관한 핵심 역량 등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학생들을 어떤 측면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해야 될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관리 역량, 두 번째 지식정보 처리 역량, 세 번째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네 번째 심리적 감성 역량, 다섯 번째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이렇게 총 6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측면을 잘 이루어냈는지, 어떤 측면을 잘 성취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교과별로도 과목별 핵심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활동하신 활동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이었고 어떤 역량을 학생이 실제로 보여줬는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각 핵심 역량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시면서 세특 예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시간에 사회적 불평등 단원에서 남아공의 사례를 통한 빈곤의 해결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함. 네, 그래서 주제명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일단 이런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활동은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이 학생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신 선생님께서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이 교육을 통한 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했나 봐요.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학생의 공동체 역량을 조금 강조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남아공에서는 가정에서 실시하는 기초적인 사회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그 1차적 사회화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사 및 독서 활동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평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된 세특이 바로 원본이 이것인데요. 자, 이 세특은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세특 중에 공개된 것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학생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한 것으로 끝나는 세특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넓혀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교사가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까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이 세특이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서울대학교 아로리라는 곳에 가시면 나도 입학사정관이라는 메뉴에서 얻으실 수 있는데요. 최근 자료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여러 학생 사례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세특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특을 적다 보면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했다라는 것 중심으로 나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게 나열만 되어 있는 세특에서는 딱히 유의미한 내용을 입학사정관이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학생이 아직 활동을 하기 전이라면 단순히 그냥 자료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자료를 실제로 자기가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해보고 이런 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가 기록할 때 역시 학생이 활동했던 거 위주로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는 학생의 역량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걸 보고 교사가 어떤 평가를 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 함께 들어가야 조금 더 알찬 교과 세특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학기 학기 말에 진행한 활동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학년을 상대로 학기 말에 지식공유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교과가 영어 교과이다 보니까 영어라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을 같이 평가하면서 학생 개개인에게 유의미하고 스스로 심화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단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주제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주제로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게 했고 그 과정에 영어 자료를 분석하고 영어 자료를 영어로 표현해보는 그런 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이 분야에 관심이 없는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가공해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보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을 때 학생들이 그냥 보고서를 써봐라 라고 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뭘 해야 할지를 조금 방향을 잡고 자신의 탐구 활동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작성해 본 교과 세특 예시인데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학생의 활동을 나열하는 것 위주로 주로 작성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최대한 제가 학생을 관찰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학생의 성장 모습 아니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언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생활기록부 세특 작성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무래도 2학년 영어를 맡고 있는데 수업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신 시험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넉넉하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학생 활동을 좀 더 독려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미 진행한 수행평가에 대해서
수행평가 내용을 좀 더 심화 확장해서 개별적인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이번에 쓰기 수행평가를 한 것을 토대로 이번엔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하기로 표현을 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쓰기 주제를 선택할 때 이미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와 혹은 진로와 연결해서 내용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내용을 토대로 말하기 형태로 바꿔서 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시각적 자료를 생산해내고 전달력 있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고민, 발음 연습, 말하기 연습 등이 병행되어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활동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이면서 수행평가 활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기회를 수업 시간에 제공을 함으로써 학생들도 좀 더 부담감 없지만 재미있게 흥미롭게 자신의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고 저 역시도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3학년 자율과정인데요. 3학년 자율과정에서 했던 활동 역시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보고서를 작성할 때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의견 아니면 자신이 이미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해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세부 주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영역과 연결해서 연구해 보는 활동도 같이 추천을 해 주었더니 학생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자료 조사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다른 결과물을 산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끝난 뒤에 학생들의 발표까지 듣고 난 이후 이렇게 학생에 대한 개인 세특을 작성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도움 자료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 가시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고 영상도 있고 또 자료도 있고 질문 게시판도 있어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다루었던 Q&A 답변 역시 이곳에 있는 답변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 포털에 들어가시면 위에 메뉴 중에 상담 고충 Q&A 게시판으로 가시면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배포되어서 이미 또 잘 알고 계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도움 자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파일 역시 학교생활기록부 지원 포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 연구해 만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을 확인하시고 선생님께 맞는 어떤 유형들을 찾아서 기록에 참고하시고 영감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